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과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트렌드 코리아, 그 다음 창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 되는데요. 자, 이 10개의 그 소비자 트렌드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그 닭띠 해이죠. 2018년 개띠, 그 다음에 2019년은 돼지띠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뭐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지소범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서 바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이러한 그 어떤 그 명명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 쉽게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의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명을 뭐 예쁘면서도 각인 효과를 부각하도록 명명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2017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시켰던 용어가 바로 욜로이죠. 2018년에는 소확행, 뭐 워라밸 등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는 뉴트로로 정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욜로에 보시면 뭐 치킨런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웩 더 도그스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피기드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니셜을 따가지고 영문 이니셜을 우리가 각인 효과를 부여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뭐 이렇게 쭉 다뤄보게 될 건데요. 자, 2020년 쥐띠해죠. 2021년 소띠해였습니다. 2022년은요, 이제 호랑이띠죠.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뭐 페르소나, 온택트, 나노 사회와 같은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어떤 이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되죠. 뭐 직장에서 그 다음에 뭐 퇴근 후 이 정체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뭐 욜로가 한참 이렇게 유행으로 만들어졌었죠. 이 평소와 또 뭐 덕질할 때 우리가 좋아서 하는 뭐 이런 걸 할 때 또 이 정체성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서와 또 SNS를 할 때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SNS에서도 뭐 이렇게 뭐 카톡이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다른 정체성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핵심인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마치 그 중국의 그 병검배우라고 하죠. 이거 필요에 따라 가면을 순간순간에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꾸어 쓰듯이 이거 현대 그 소비자들이 매 순간 이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한다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가면을 이제 그 뭐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죠. 사람은 결국 이런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일상 그 삶 속에서 어떤 그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바꾸어가고 또 주변 세계와 이 소통도 하고 그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이 매우 그 복잡하고 또 이 개인화된 그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이러한 그 다매체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더더욱 좀 그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수식으로 이제 멀티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이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그 인간의 어떤 그 다원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 확장되지만 이 역설적으로도 따져 생각을 해보면 이 정체성이라면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어떤 뭐 이 개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각각의 어떤 그 SNS 영역에서 자신의 다른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회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있어서 이 나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다양한 이런 매체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의 오히려 그러한 그 고민이 뭐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21년도 대표적인 이제 온택트. 보시면 카우보이 히어로의 약자를 쓰고 있죠. 2021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온택트, 즉 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성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불가피하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처럼 이 온라인과 언택트의 시대가 된 어떤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가 이제 그 나노 사회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노라고 하면은 10억분의 1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자체가 또는 전 세계가 극도로 이렇게 그 극도의 단위로 이렇게 미세하게 나누어지는, 즉, 우리가 소비자 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극세분화되어 가지고 개인 맞춤화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이러한 그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그 여러 그 변화의 근본에 이 나노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이 세분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세분화되는 고객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이제 뭐 장기적 경영 전략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개인화의 그 원인으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할까요? 흔히 뭐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를 지적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뭐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이거 하나의 뭐 흐름이라고 할까요? 큰 물줄기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각자 도생의 형태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나노 사회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과연 새로운 기회가 될지, 위기로 끝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이제 그 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핵심 키워드만 쭉 봤는데요.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러한 그 트렌드를 사실은 미리 전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연도를 예측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 이 소비자 트렌드 코리아 이 센터에서, 그죠? 사람들이 이 내년에 가장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 어떤 그 식견들이 다 반영이 되었겠죠.
트렌드에 따라서 후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도의 별이 나노 사회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10억분의 1 단위로까지도 초미세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극소 단위로 이렇게 파편화된 사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변화의 근원은요, 바로 이 쪼개지고 뭉치고 또 공명하는 이러한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게 개인화되는 이러한 그 큰 메가 트렌드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역 정책들이 펼쳐졌었죠. 이러한 것들의 가속으로 인해 가지고 홀로 살아남기 위한 뭐 이런 사회로 사회 각 계층이 매우 세분화되었다. 그래서 나노 사회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머니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몰리던 그 시대죠. 골드러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입원의 어떤 그 다변화 및 극대화가 이제 지향되는 사회로 점차 세분화되더라. 그래서 뭐 투잡, 엔잡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투잡, 엔잡 또는 성장과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실현의 그 수단으로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돈벌이에 나선다는 이런 의미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득템력이라고 되어 있죠. 득템. 뭐 표준으로서 뭐 쓰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어는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신생 언어가 자꾸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신의 단어들이. 자, 경제적 지불 그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뭐 이러한 그 어떤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비자의 그 능력을 이제 득템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나만의 또는 독특한 그러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이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득템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이 촌스러움이 힙해진다. 뭐 이런 현상을 이제 그 러스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고유의 매력을 그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 그 다음에 편안함의 어떤 거 이런 것까지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도시 공간의 어떤 그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이나 또 서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단순히 그 뭐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그 포토존, 멋진 포토존을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뭐 음식도 제공이 되고 그죠. 볼거리를 막 제공을 하죠. 이렇게 복합 어떤 그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서점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화려한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뭐 시골 향이 나는 거죠. 뭐 이런 또 이 뭐 재테크 문화 원격 학습 뭐 이런 기회가 늘므로써 이 도시 생활에서 어떤 그 뭐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별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간과 같은 것을 구성을 함으로써 좀 러스틱한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 성향을 좀 대신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가 있죠. 바로 이 팬데믹 시대의 어떤 그 건강 그리고 면역 뭐 이런 것이 뭐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이 젊은 층들이 이 소비층들의 다변화로 인해서 이 오히려 건강 관리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시장들이 급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 헬시 플레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 기법이나 이런 다양성이 사실은 전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엑스틴 이즈 백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 그다음에 예, 밀레니엄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MZ세대. 이 사이에서 이제 그 X세대, 그죠? 예, 이 X세대를 이제 지칭한다는 것이 엑스틴, 예, is back입니다. 어찌 보면 주류 또는 비주류일 수 있는, 뭐 이런 중간에서 딱 끼어 있는 이런 세대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의 어떤 뭐 어린 자녀들, 10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뭐 공유해야 되는 예, 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엑스틴 이즈 백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지금 2022년도에 이런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이 소비층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존의 기성세대와 서로 융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그 성향의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기업의 전략이 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시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뭐 자기 관리에 좀 철저한 신인류를 뭐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제감 테크.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 기업들이 다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로 점차 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그 니즈에 충족되기 위한 방향도 있고요. 또 이 나노 사회 또 이 온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라이크 커머스가 있죠. 자, 여러 이제 그 인플루언스들이 그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 이 상시 쇼핑이 가능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자 개인이 뭐 어떤 그 독자적으로 네, 어떤 상품의 기획이나 제작, 판매까지도 하는 예, 뭐 프로슈머의 개념으로서까지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네, 내러티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다루어 보게 되는데요. 현대 어떤 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사라고 실제 및 허구의 사건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갖춘 는 어떤 순간이 어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만들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주목할 만한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 내러티브 자본이다. 자본하면 우리가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금융 자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영역도 우리가 하나의 그 독특한 영역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힘들게 살아온 그런 시대일 수도 있는데요. 온택트.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바꿔보자 하는 피보팅으로의 전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노믹스가 돼 있죠. 네. 즉, 이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세계의 어떤 경기가 새롭게 V 곡선을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제 이러한 영역이었던 것이죠. 2020년도에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2018 금융위기 이후에 항상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브이노믹스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러한 어떤 변곡점이 항상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언택트로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소비자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이런 전략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성장 예측치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좀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그 현장에 계시는 뭐 여러분들의 그 노력 덕분이겠죠. 브이노믹스로의 어떤 그 전환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드 홈입니다. 말 그대로 집의 기능이 바뀐다고 할까요? 예. 어떤 그 의식주의 기본 기능에서 뭐 업무와 휴식, 놀이, 뭐 창의 기능까지도 그죠. 모든 집에서 다 해야 되는 뭐 이런 공간으로서 바뀌게 되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 어떤 그 잠만 자는 공간,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의 변화는 이 변화하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미래 소비 산업 어떤 그 변화의 요람은 단언컨대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 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자동차 영역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닌 거죠.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4단계 내지는 5단계 완성 단계로 갔으면은 그게 새로운 주거 형태가 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산업의 그 변화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자본주의 퀴즈가 돼 있죠. 자본주의 퀴즈. 예, 돈과 소비에 어떤 이 편견이 없는 그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 여러 이러한 그 자본주의 속에서 자란 태생적으로 그죠. 이러한 그 자본주의 생리를 이 몸으로 이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이제 그 하나의 주체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 돈에 밟지 않으면은 정말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신조가 점차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그 관념으로 무장한 어떤 그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향후 이 브이노믹스를 그 이후를 또는 이끌어갈 하나의 그 세상을 이끌어갈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뭐 경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부모님들의 그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그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 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을 직접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고 뭐 잃어도 보고 돈을 실제로 이제 벌어도 보고 그 실제로 해보고 뭐 이제 전공과 매칭을 시켜서 코딩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이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는 개념과 연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것을 한번 맞닥뜨려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뭐 이런 다양한 뭐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그 어떤 방향 수정을 넘어서 축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거침없이 말 그대로 이제 피보팅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브이노믹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패턴 자체에 이 온택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기적 끝에 어떤 대세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 뭐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롤코 라이프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G세대의 어떤 그 롤러코스터의 어떤 그 라이프. 굉장히 이제 그 변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굉장히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반영한 어떤 그런 용어로서요.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지, 하는 용어가
참여를 좀 중요시하고 일상의 재미를 좀 찾아가는 이런 패턴을 좀 반영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운동, 뭐 줄여서 이제 오하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자기 관리에 투철한 MZ세대의 특성, 그다음에 정체의 시대에 운동으로 어떤 그 성취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건강에 방심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어떤 그 경제적인 투자도 하면서 소비 성향도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비자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이러한 그 어떤 액티비티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